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이라고 할 때 이 권리 분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부동산 권리 분석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 권리 분석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시장에 물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인식하는 경매 시장은 법원이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걸쳐서 행하는 바로 경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매법정에 나온 이 부동산 시세가 5억짜리가 됩니다. 시세가 5억인데 이 감정가는 4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 경매를 진행할 때 감정가를 참작해서 최저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최저 매수 가격이 4억 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럼 이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매법정에서 4억 이상으로 매수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최고가 매수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원이 매수 허가를 해줌으로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세가 5억짜리인데 최저 매수 가격이 4억 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4억 원에 취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시세보다 20%나 싸게 취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1차 경매 때 매수 신청인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2차 경매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1차 최저 매수 가격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 30%를 감액한 액수를 2차 경매 최저 매수가로 합니다. 2차 경매 때는 최저 매수 가격이 3억 2천만 원, 3차 경매 때는 최저 매수 가격이 2억 5천6백만 원, 이러면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럼 2억 5천6백만 원이 최저 매수 가격이라고 할 때 내가 한 2억 6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해서 취득할 수 있다면은 거의 시세의 반값에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자, 이 민사집행법 91조가 있습니다.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첫 번째,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이 경매 부동산은 이제 법원이 매각을 하는데, 법원이 매각을 할 때 이 두 가지,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 대금으로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충족시켜야지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법조문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대로 머릿속에 담기가 쉽지 않고 그냥 이것은 인수주의, 소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단 용어로서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머릿속에 기억하실 내용입니다.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잉여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권리 분석의 뜻이 무엇이냐를 파악하고자 할 때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요 개념 정도를
일단 머릿속에 용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나 경매를 통해서나, 경매도 특수한 매매 하나입니다. 통상적인 매매와 달리 경쟁 매매를 줄인 게 경매입니다. 그래서 또 매매 하나인데, 그런 이제 매매 거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어떤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등기 비용, 그에 부수하는 조세 공과금의 부담을 하면은 내가 그 매수 가격에다가 그런 공과금과 같은 조세 비용을 합쳐서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경매 부동산에 나온 그런 이 부동산을 보니까 이 X 부동산이 있습니다. 시세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현재 갑입니다. 저당권자 A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최저 매수 신청가는 4억 원인데 이 소유자 갑과 이 부동산 X와 관련해서 현재 있는 권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권리자 A, B, C, D가 있는데 A가 가지는 권리를 보니까 이 X 부동산에 성립한 1번 저당권,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측에서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하고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가액으로부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피담보 채권액이 5천만 원이 있는 겁니다. 한편 B가 가지는 권리는 이 B가 소유자 각각 X 부동산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획을 체라고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한편 권리자 C인데 이 권리자 C는 X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채권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권리자 C는 조세관청이 되겠죠. 그리고 5억짜리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가 5천만 원이나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변론을 하고 그냥 예시로서 제시한 X입니다. 다음에 권리자 J가 있습니다. 갑에 대하여 갖는 5천만 원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X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등기상에 가압류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가압류를 누가 하는 것이냐?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가압류로 이제 보존된 채권액이 있는데 그것이 5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이 경매 시장에 나온 X 부동산을 보니까 소유자 갑이나 이 X 부동산과 관련한 채권이 5천만 원짜리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권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할 때 이것이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에 이런 권리를 어떻게 하느냐? 인수주의, 매수인에게 인수시킨다. 그럼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권리에 대한 부담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주의에 따르면은 이 권리에 대한 부담을 추가로 인수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소멸주의에 따르면은 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그냥 경매위에서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4가지 권리 중에 어떤 권리가 인수되고 어떤 권리가 소멸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예시, 가정입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가정인데, 이 네 가지 권리가 경매되면은 전부 다 소멸하는 권리다. 그래서 매수인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없다, 0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매수 신청가를 최저 매수 신청가 4억 원 이상부터 시세 5억 원까지 사이에서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리 가운데서 이 세 가지 권리는 소멸하고 요 한 가지 권리가 인수된다. 그러면은 인수되는 권리 부담이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경매로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부동산을 얼마까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이 4억 원 이상 그 추가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까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억 5천에 매수 신청을 해서 취득하면은 그 다음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부담하면 시세 5억 원이 되는 것이니까 최고 매수 신청가는 4억 5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번 예는 자, 인수되는 권리가 2개고 소멸되는 권리가 2개다. 그럼 인수되는 부담이 5천만 원, 5천만 원 2개 1억 원이 인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추가로 1억 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시세 5억 원에서 1억 원을 뺀 4억 원까지를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4억 원의 매수 신청해서 취득을 하면은 추가로 1억을 부담해서 5억이니까 시세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까지가 최고 X의 매수 신청가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이 네 가지 권리가 모두 인수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권리가 모두 인수되면은 총 추가로 부담하는 액수가 5천만 원짜리 4개 2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시세 5억 원에서 2억 원을 빼면은 3억이 남으니까 나는 이 부동산을 매수 신청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3억까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3억에 매수 신청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요 인수된 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5억이 되는 거죠. 시세가.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매수 신청가를 내가 얼마로 정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이 권리 가운데서 어떤 권리들이 인수되고 어떤 권리가 소멸하느냐를 따져보고 그 가운데서 인수되는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수 신청가로 결정해서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네 가지 권리가 모두 인수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제 1차 경매 때 최저 매수 신청가를 4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죠. 왜? 4억 원의 매수 신청을 최저 가격이니까 4억 원 이상 매수 신청이 해야 되는데 최저 가격인 4억 원으로 매수 신청했다. 취득하면 추가로 2억 원 부담하면 나는 얼마에 사게 된 겁니까? 6억 원에 사게 되니까 시세 5억 원보다 1억 원이나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매수 신청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유찰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이러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4억 원이면 시세 5억 원인데 1억이나 싸네 하고 4억 원에 덜컥 매수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 6억 원에 사거나 매수 신청할 때 지불했던 보증금을 결국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럼 2차 경매 때 가서 법원이 이제 2차 경매 때는 다시 최저 매수가를 3억 2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그럼 3억 2천 이상으로 매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이 네 가지 권리가 모두 인수된다는 가정을 한 거죠. 당연히 2억이 인수되니까 3억 2천 하면은 2억 하면 5억 2천이니까 시세보다 비싸죠. 당연히 2차 때도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유찰되겠죠. 3차 경매 때 갑니다. 그럼 3차 경매 때 가면은 법원은 이번에는 2억 5,500만 원의 최저 매수가를 결정해서 경매를 진행할 겁니다. 그럼 이제 2억 5,500이면은 2억을 인수하니까 총 합쳐 4억 5,500이니까
2억 5,500부터 2억 5,500까지 2억을 빼고 나면은 얼마까지 매수 신청할 수 있다? 결국은 3억까지를 매수 신청할 수 있는 거죠. 2억 5,500부터 3억까지 사이에서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습니까? 도대체 권리 분석이 뭐 하는 거야? 그 경매 나온 부동산과 관련한 이런 권리들이 인수되는 것인지 소멸되는 것인지를 1차적으로 따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권리 분석이야. 그걸 왜 하는 건데 그것은 그 매수 신청가를 얼마까지로 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 출발이 부동산 권리 분석의 뜻이 뭐지? 로 출발했죠. 이 경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추가 부담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일단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권리 분석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것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 신청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강을 들으셨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무엇이다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1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2강으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수강하시면은 권리 분석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